혹시라도 제가 만든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 및 지나가시는 분들도 모두 반갑습니다. 어설픈 실력으로 올리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근데 지금 뭐 딱히 할 일이 없는 제 입장에서는 참 재미있고 할 게 많은 것 같은 겁니다. 그래서 10가지 정도를 적어봤는데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캠핑카,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올려놨지만 제가 아마 캠핑카에서 지낸 게 이제 만 4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. 날짜도 꽤 많이 됐고요. 또 저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에 며칠 이렇게 나갔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냥 한 번 나가면 몇 달, 몇 년 이렇게 있다 보니까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. 남들은 뭐 팔자가 좋아서 뭐 그렇게 뭐 여행이나 다니고 뭐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사실 조금 다릅니다. 물론 뭐 그동안에 제가 가진 특유의 그 역마살 끼도 있겠지만 어차피 하던 일들을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난 뒤에 애비가 옆에 있어 봐야 괜히 쓸데없는 잔소리나 할 것 같은 이런 그 생각 때문에 그냥 뚝 떨어져 나왔습니다. 집에 있는 안 식구에게도 나 좀 다녀올게 내비둬 그러고 나왔는데 한켠으로는 좋으면서 한켠으로는 또 뭐 생각도 많고 또 시간도 잘 갑니다. 근데 그 캠핑카에 대해서 그나마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, 저는 사실 이 캠핑카를 만들어서 우리 국내뿐만이 아니라 세계 몇십 개 나라를 국경을 어렵게 통과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. 제 물어보신다면 제가 할 말이 있겠네요. 우선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보고 싶었던 건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그런 오지에 그 나라의 그 때묻지 않은 자연과 그 자연 속에 사는 사람들, 사실은 그들을 보고 싶어서 떠났던 게 세계 일주였습니다. 물론 뭐 결과도 뭐 나쁘지는 않았고요. 그리고 제가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과 달리 뭐 어디서 어떻게 출발했어요, 돈은 얼마 들었어요, 뭐 배는 어디서 탔어요, 그렇게 체계적이지 못한 게 제 성격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. 저는 사실 제 주머니에 있는 돈, 현금을 쓰고 나면 적지를 않습니다. 어디에 썼는지, 뭐를 했는지. 그건 어렸을 때서부터의 습관이 돈은 내 주머니를 떠나는 순간까지 생각을 잘 해보고 돈을 꺼내자, 이게 이제 제 삶의 철학이었기 때문에 나름 개똥 철학이죠. 쓰고 나서 뭐 꼼꼼히 적고 뭐 이거는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. 아니, 적기 전에 써야 될 돈인지 저축을 해야 될 돈인지를 결정해야지, 뭐 쓰고 난 다음에 배 아프게 맞지도 않는 계산을 머리 싸매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저는 아이들한테도 사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. 지갑에서 돈을 빼기 전에 이 돈을 지금 꼭 써야 될 돈인지 아니면 안 써도 될 돈을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건 아닌지, 그런 것조차 생각을 해보라고 했습니다. 말이 좀 엇나가기 시작했는데요. 사실 세계 일주를 다녀와서도 제가 얼마를 썼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. 대충 저희가 차를 가지고 여행을 하면서 많이 들어간 게 기름값, 그 다음에 이제 뭐 식료품인데, 사실은 그 식음료에서는 그렇게 큰 돈을 쓰질 않았습니다. 그거는 저희가 그 한국을 나가기 전에 미리 예측을 해서 가져나갈 수 있는 부분을 차가 크다 보니까 많이 가지고 나가기
있기 때문에 뭐 비싼 나라에서는 아무래도 좀 지갑을 좀 닫은 편이었고요. 그리고 싼 나라에서는 지갑을 좀 열어서 비싼 나라를 가기 전에 많은 걸 비축해 놓고 그렇게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사실 평균적인 그 경비는 아마 한 200만 원 내외 정도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또 제 성격상 뭐 여기 뼈기 막 왔다 갔다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이렇게 좀 뭐 진득하니 좋으면 뭐 며칠씩도 있고, 또 뭐 차가 크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이렇게 막 돌아다니지 않고 이렇게 좀 느긋한 여행을 즐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경비는 많이 들지는 않았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우리나라의 캠퍼들과 제가 만난 수많은 그 외국의 캠퍼들, 특히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세계적으로 독일 캠퍼가 가장 많습니다. 캠핑카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약 한 60% 정도가 제 눈에는 독일계 사람으로 보였습니다. 아무래도 여유도 있겠지만 그들이 아마 게르만족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뭐 모험심도 강하고, 또 뭐 보통 보면 캠핑 나온 게 보통 몇십 년. 그래서 물어봅니다. 짧은 영어 실력으로. 너 집 나온 지 얼마나 됐어? 그러면 나 17년, 20년. 보통 이렇습니다. 그래서 아니 몇 살인데 이렇게 오래 다녀? 그러면 뭐 보통 자기는 뭐 아이들 대학 들어가고 나면 일단 집부터 처분한답니다. 그리고 남아있는 저축 챙기고 그동안에 일해서 모은 돈 싹 모아가지고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그 금융 쪽에, 투자 쪽에 일단은 그 있는 돈을 다 맡겨놓고 거기에서 일정 얼마씩을 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월 얼마 선에서 그 자기 능력 범위 안에서 쓰고 여행을 한다고 하는군요.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 뭐 늙어서 돌아다니기 어려울 때까지는 적지만 가능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그리고 사실 관심이 그 캠핑카, 특히 그렇죠.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어디를 가면 뭐 내 차는 이게 좋고 남의 차는 뭐 이게 그렇고, 그런데 결국은 보면 나중에 상처밖에 안 남습니다. 아유, 나는 쟤보다 뭐 인산철 배터리도 작고, 나는 쟤보다 물통도 작고, 내 차는 좁고, 뭐 결국 불만투성입니다. 내 차에 대한 건 하나도 자랑거리가 없고, 내가 금방 보고 궁금한, 구경한 그 남의 차만 좋아 보이는 겁니다. 우리네 그 마음이 그런 것 같습니다. 집과 마찬가지로 너 몇 평 살아 하는 거와 똑같이 캠핑카, 특히 캠핑카 그렇습니다.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그러지 마십시오. 저는 25인승 검둥이라는 10년이 넘은 이 캠핑카 하나를 의지하면서 그 수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오만 추억을 다 쌓게 됐는데, 보면은 사실 이 아이와 함께한 시간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이 아이를 함부로 할 수가 없겠어요. 예. 그냥 이 아이가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주고 나는 그곳에서 행복했기 때문에 더 아껴주고 더 함께 오래 해야 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사실 뭐 형편이 되면 뭐 좀 더 좋은 차, 좀 더 넓은 차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건 좀 생각이, 저랑은 좀 다른 생각이 듭니다. 저는 이 아이를 운전을 할 때도 최대 속도 50km, 60km, 그리고 평균 속도는 30에서 40km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입니다.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차 시동을 걸었을 때 그 엔진에 가장 부드럽고 듣기 좋은 소리가 있습니다. 그 소리가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이 사용한 기아는 2단이었고요. 그 다음에 조금 괜찮은 도로 나가면 3단, 그 다음에
자동차 전용 도로 정도 나가면 제가 4단을 씁니다. 2단 정도를 쓰고 그린존이라고 있어요. 파란 색깔의 그 부분을 가면은 한 35km, 약 40km 정도 되는데 2단 정도 되면은요, 아주 방지턱을 스무스하게 넘어갈 정도의 속도입니다. 근데 사실 우리 그 감성적인 맛은 떨어집니다. 예, 너무 편안해요. 디지털화 되어 있습니다. 모든 게. 차량부터 시작해서. 그리고 걔네 차들은 99점 몇 프로가 다 스틱입니다. 예, 제가 본 바는 그렇습니다. 러시아, 그 스위스, 노르웨이 전부 돌아다녀봐도 아무리 고급차도 이렇게 들여다 보면 다 거의 스틱이었어요. 뭐 스틱은 아시죠? 연비 좋고 고장 적고, 예, 그러니까 실용적인 삶을 택한 게 아마 유럽 사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.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해서 그 유럽 캠퍼 애들한테 참 충격을 받은 거죠. 참 우리가 아는 진정한 캠핑의 의미를 또 알게 됐고, 또 한 가지 충격을 먹은 사실이 있습니다. 차 어딘가에 그 온도계가 있는데, 물론 저희도 다 온도계가 있습니다만, 얘네들은 온도계를 밖에 갖고 나와서 이렇게 딱 재서 21도가 바뀌는 시점이 이제 보따리를 싸는, 그렇게 돼 있습니다, 얘네들은. 그래서 보면 이제 처음엔 의아했습니다. 그랬더니 이제 그 그림을 그리더라고요. 철새처럼 자기네는 그 경로를 따라서 날씨 경로겠죠. 예. 날씨 경로를 따라서 21도가 바뀌면, 내려가면 21도가 되는 쪽으로 따뜻한 곳으로 이동을 하고, 그 다음에 21도가 넘어가면 더우니까 또 좀 거기 낮은 온도 쪽으로 찾아다닙니다. 사실 유럽은 저희가 이렇게 돌아다녔어도, 저희가 지금 그 노르웨이에 도착했을 때가 8월 초였는데요. 7월 말에 도착해서 저희가 8월 말에 나왔는데, 이 8월 초가 노르웨이의 봄이었습니다. 막 피오래, 막 물이 막 그냥 얼음 문 녹은 물이 그냥 막 콸콸콸 내려오는, 참 밑에는 꽃이 피고 위에는 얼음이 있는 이런 멋진 풍경을 노르웨이에서 40일을 지내다 왔는데요. 이 얘네들은 에어컨도 안 틀고 난방도 안 트는, 또 두꺼운 옷도 필요 없는 이 21도를 가장 선호합니다. 뭐 누구처럼 뭐 폭설 맞고 막 이렇게 막 추운데 고생하고 이러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요. 그리고 또 여행을 그냥 맨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, 그냥 뭐 쉽게 말하면 그냥 지내는 겁니다. 그냥 탁자 하나 꺼내놓고 그 탁자 위에 꽃무늬 있는 촌스러운 그 시트 딱 올려놓고, 캠핑카 안에서 이렇게 그 화분, 이름도 모르는 그런 그 꽃이 핀 화분 한 개 가운데 딱 갖다 놓고, 뭐 비싸지 않아 보이는 와인에 와인잔 2개 놓고, 과자 몇 개 놓고, 시가 담배 하나 물고, 부부가 그렇게 하루 종일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참 여행도 여유롭다, 저 사람들은. 그건 뭐 우리가 뭐 이렇게 관광지 구경하는 것도 물론 합니다. 하는데, 저희가 볼 때는 그러기 이전에 그냥 삶의 터전을 잠시 이렇게 그 날짜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, 선호하는 곳으로 옮겨 다니면서 사는 그들의 모습이 진정한 자유인이 아니었나, 이러면서 저역 내면은 무한정으로 데이터를 쓸 수 있는 이런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땐 세계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나가본 세상 밖은 비싸기도 비싸지만은 보통 4기가 8기가 외국인들한테 살 수 있는 거는 그밖에 없어요. 그러면 4기가 3기가짜리 유심 사가지고 뭐 유튜브 몇 시간 보고 한 2, 3일이면 없습니다. 그러면 가서 또 여권 내고 뭐 다 인적사항 적고 유심 칩 하나 사갖고 또 꽂고 다니다가 남의 나라에 넘어갈 때쯤 되면 이 번역기라도 돌려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, 국경이 지나서 남의 국경이 붙어 있습니다. 나가는 국경, 그 다음에 남의 나라 들어가는 그 이 국경이 거의 100m 안권에 있습니다. 나가서 들어가려고 하는데
이미 유심은 데이터는 안테나가 안 뜹니다. 그러면 이제 거기서 멘붕이 오는 거예요. 근데 사람이 죽으려는 법이 없듯이 거기에서 또 뭐가 생기냐면 일단은 한 번 겪어보고 두 번 겪어보면 배짱도 늘고요. 또 공항을 통과하면서 내가 꼭 알아야 되는 언어들이 있어요. 그것들은 막 찾아보고 또 공부를 합니다. 왜냐하면 나만 믿고 가는 그 또 나보다 더 못하는 와이프 때문이기도 하고요. 어쨌든 이런저런 참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무사히 약 2년이라고 하는 외국 그 유랑기가 끝납니다. 아무튼 오늘은 한 가지 그에 대한 얘기를 두서없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한국 캠퍼와 제가 만난 수없이 넓은 땅덩어리에서 만난 다양한 생각을 가진 수많은 외국의 캠퍼들, 그들과 우리의 생각, 그들과 우리의 다른 삶, 또 캠핑카에서 생활하는 방식,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진 캠핑카, 우리들이 가진 캠핑카, 이걸 좀 비교하면서 이야기거리로 풀어보겠습니다.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조금 긴 영상이니만큼 끝까지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양의 이야기거리들과 많은 영상들은 지금 아직까지 외장 하드에 엊그제 봤더니 약 한 3테라 이상, 약 4테라에 가까운 영상들이 잠들어 있습니다. 너무 무서워서 꺼내질 못하고 있습니다. 하나하나 꺼내서 제가 보고 느낀 것들에 대한 그런 생각과 함께 제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려 합니다. 그냥 얼렁뚱땅 그냥 그때그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와서 좀 준비가 좀 덜 돼 있고 남들이 하는 그런 뭐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서 뭐 기름값은 얼마고 음식은 뭘 먹었는데 이런 이야기는 하지 못합니다. 그리고 지금 영상에 비춰지는 이 옷은 그 유럽에는 흔히 있는 그 데카트론이라고 하는 그 스포츠 용품점, 캠핑 용품점 어마어마하게 크죠. 가령 뭐 매장 하나가 뭐 거의 우리나라 이마트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정도 사이즈 것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. 제가 간데 옷의 품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어떤 장비의 그런 그 좋은 점들은 별로 못 봤습니다. 제가 약 2년간 돌아다니면서 캠핑카에 사서 싣고 돌아온 거는 사실 별거 없습니다. 터키에서 산 그 터키 수제등 그 하나하나 유리 조각 잘라서 붙인 그 왜 오래된 성당 같은 데 가면 그 유리창 돼 있는 그런 종류의 등 몇 개, 그 다음에 조지아에서 고립돼 있을 때 그 벼룩시장에서 산 그 오래된 칼 한 두 자루, 그 다음에 어느 집에선가 몇십 년 묵었을 법한 우리나라로 치면 짝퉁 고소와 같은 그런 그림 러시아에서 한 몇 점 이렇게 해서 뭐 사실 뭐 명품 옷이라든지 뭐 이태리 옷이라든지 뭐 신발 가방 일체 산 게 없습니다. 역시 우리나라에서 산 우리들의 눈높이는 이미 세계를 넘어섰습니다. 갖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. 그만큼 우리나라 물건 우리께 엄청 좋습니다. 그때 부딪히면서
그 수많은 나라를 특히 그 저희 같이 이런 캠퍼들은 그 익숙지 않고 갖춰지지 않는 그런 그 국경들을 넘나들면서 참 좀 애로가 좀 많이 있죠.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누리면서 모르는 그런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. 물론 뭐 우리나라의 깨끗한 공기와 그 다음에 잘 닦여진 이런 도로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소에 고마움을 모르고 있는 것들이죠. 근데 그거보다 더 대단한 거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휴대폰의 유심입니다.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캠핑카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 이제 막 준비는 하시는데 캠핑카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를 지내보고 싶은 분들, 예, 그분들을 제가 한번, 사실 지금 제 차에는 또 캠핑카를 만드는 경우에 보면은 혼자 다니는 것보다는 거의 부부잖아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 캠핑카의 저쪽 뒤쪽 내실을 두 분이서 하루 정도를 체험을 하는 겁니다. 그것도 구독자분들 중에 선정을 해서 체험을 그냥 저랑 같이, 저는 이제 이쪽에 침대가 또 하나 있기 때문에 셋이 쓰는 데는 뭐 하루 정도는 불편함이 없습니다. 여기서 이제 같이 취사를 하고 또 뭐 설거지는 어떻게 해야 되며 그 다음에 이제 정리는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화장실은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이고 이 안에서 샤워는 실제 어떻게 하는지, 뭐가 불편하고 뭐는 어떻게 쓰면 좋을지 직접 경험을 해보고, 또는 이제 저같이 이렇게 오랜 캠핑 생활을 해온 저 같은 사람에게 바로 옆에서 같이 얘기하면서 또 조언도 듣고, 일단 미리 해봤으니까 나중에 하시는 분한테는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이 있잖아요. 그게 조금이라도 이제 그런 쪽으로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또 뭐 저 역시도 그렇게 손해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저는 대신에 그분들의 생각과 또 이야기거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비용은 없이 제가 한 달에 언제서부터 언제 며칠 신청하시는 분들 전화해보고 이렇게 서로 맞으면 뭐 제주 어디서 어떻게, 아니면 뭐 거제 통영 어디서 어떻게, 제가 이제 앞으로 조금 있으면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영상 촬영해서 이제 그때 제가 지나온 얘기와 또 현재 진행 얘기를 같이 섞어서 이렇게 저는 뭐 유튜브를 해도 뭐 남들처럼 뭐 멋진 영상이나 그 사진 같은 거 이렇게 예쁘게 막 혀놓게 가지고 이렇게 하는 재주는 없고요. 그냥 이렇게 구수하게 입담으로 제가 느끼고 겪었던 얘기들 하면서 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주고, 아하 그랬구나, 아하 그랬겠구나 하면서 같이 이렇게 호응해주는 그런, 사실은 그 유튜버가 되는 게 제 꿈이에요.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. 뭐 누군가는 그렇습니다. 뭐 구독자가 늘어나고 조금 채널이 좀 하면 뭐 구독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바뀌고 한다는데, 아마 저는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. 언젠가 하다가 제가 재미없어지면 안 할 거니까. 제 생각보다는 누군가의 의견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건 저는 견디질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생긴 그대로 그냥 이대로 뭐 10분이 봐줘도 좋고 100분이 봐줘도 좋은데 다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. 그래서 이런 분 저런 분 만나서 좋은 얘기도 듣고, 이런 분 저런 분에게 이런 캠핑, 제대로 된 캠퍼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그러고 싶어요.
그리고 먼저도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오늘도 이곳에 오면서 이곳 지역 주민, 오래된 지역 주민을 만났는데 참 안 좋은 얘기를 하십니다. 자기네들이 너무 괴롭다. 자기네도 한철 장사를 해야 되는데 캠핑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고 막 차 진입로까지 막아가면서 주민들하고 막 다툼이 있고 또 뭐 화장실이라든지 뭐 이런 뭐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다 뭐 이렇게 저한테 하소연을 하는데 사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그분과 제가 아는 건 맞지만 저는 현재 캠퍼의 입장이고 뭐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. 그들이 여기 차를 세울 수 있는 데는 차를 세울 수 있고 저희가 당당하게 주차 요금을 원하면 법적으로 내야 될 것 같으면 내겠다 이겁니다. 근데 또 한 가지 매너는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. 엄연히 차가 세워져 있는 공간은 캠핑장이 아닌 한은 주차장이거든요. 그러면 주차장에서는 어닝을 펴거나 밥상을 내놓고 취사를 한다거나 하는 건 안 됩니다. 저희같이 실내에서 조용히 실내에서 간단하게 요리를 해 먹고 간단하게 씻고 휴식을 하며 뭐 야외에 뭐 그런 걸 즐기면서 하는 건 괜찮은데 뭐 어닝 쳐놓고 뭐 캐러반 갖다 놓고 몇 날 며칠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여기까지 이런 거는 법을 떠나서 아니라고 봅니다. 저 역시도 아닌 건 아닌 걸로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걸 가지고 한번 또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봐주시는 분이 계셨다면 감사합니다. 더 열심히 더 재밌게 만들어 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